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CNN이라는 딥러닝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잠금 해제할 때 어떤 방법 사용하시죠?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지문을 인식하시나요? 아니면 얼굴 인식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이런 얼굴 인식 기능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CNN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딥러닝, 그 중에서도 CNN 알고리즘이니까요. 함께 같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딥러닝의 개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딥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예요. 핵심은 컴퓨터가 인간처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딥러닝 모델도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딥러닝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딥러닝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패턴을 파악하죠. 예를 들어서 수많은 고양이 사진을 학습한 모델은 새로운 사진을 보고 고양이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게 되죠. 이처럼 딥러닝은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하거나 분류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딥러닝은 왜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문제 해결,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이미 우리 일상생활의 깊숙한 분야에서 딥러닝 기술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만 봐도 딥러닝을 통해서 엑스레이, CT, MRI 같은 의료 영상을 분석해서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되고 있죠.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사기 예방, 투자 전략, 딥러닝이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뭐 핀테크 분야라는 분야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죠. 우리 삶 속에서 딥러닝은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딥러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제 딥러닝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딥러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딥러닝은 인간의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을 모방했다라고 해서 딥러닝이라고 이름을 줘놨고, 이 딥러닝 안에 뉴런이 있잖아요. 인간의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 뉴런이 연결되어서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연산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딥러닝 모델도 이런 개념을 유사하게 우리가 카피해 왔기 때문에 인공신경망, 즉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인간 뇌의 신경세포들을 모방한 노드들과 이 노드들을 연결하는 연결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연결선에는 가중치가 웨이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 가중치는 입력 데이터의 중요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딥러닝 모델은 이러한 신경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입력 데이터가 신경망을 통과하면서 각 노드에서 계산이 이루어지고요. 최종적으로 출력 값이 생성되는 거죠. 자, 입력을 통해서 출력이 만들어지는 거. 우리 인간도 뭔가 인풋으로 자극을 받게 되면 뇌에서 연산을 하고 행동과 말로 출력을 하게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딥러닝 모델은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이나 분류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딥러닝 모델의 학습 과정은 마치 우리 인간의 아이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우죠. 처음에는 오류가 많지만 점차 경험을 통해서 정확도를 높여가는 것이죠. 딥러닝 모델도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가중치를 조정하면서 오류를 줄여주면서 성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구분하는 예제를 계속 들었는데요.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모델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잘 구분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진을 학습하면서 강아지와 고양이의 특징을 파악하고 점차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이자 이미지 처리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CNN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NN은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약자예요. 자, 이미지, 비디오, 음성 데이터 같은 이렇게 비정형적 데이터들을 주로 취급하는데요. 특히 이미지와 비디오 같은 데이터가 주로 이 CNN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주로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 인식이나 탐지 쪽에서 사용이 되고요. 이미지 분류, 이미지 생성,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CNN은 널리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CNN의 핵심은 바로 합성곱 연산이라는 것이에요. 합성곱 연산은 이미지 특징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특별한 연산 방식인데요. 이미지 위를 작은 필터가 이동하면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CNN은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CNN은 여러 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요 계층에서는 이제 합성곱 계층, 풀링 계층, 완전 연결 계층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합성곱 계층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합성곱 연산을 통해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계층이라고 우리는 정의하고요. 풀링이라는 레이어는 합성곱 계층에서 추출된 특징 맵을 피처 맵이라고 하죠. 이것을 축소해서 계산량을 줄여주고 중요한 정보만 남겨주는 계층, 즉 계층은 레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fully connected 된 레이어라고 해서 완전 연결된 계층이다.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풀링 레이어를 거친 특징 맵, 피처 맵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객체를 탐지하는 계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층, 즉 레이어들을 거치면서 CNN은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패턴을 인식하면서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객체를 탐지하는 등 그런 작업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마치 우리 눈이 사물의 형태, 색깔, 질감 등을 인지해서 사물을 구별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CNN을 이용해서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을 구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CNN은 이미지에서 고양이와 강아지를 이제 특징적인 부분, 예를 들어 눈, 코, 입, 귀 이런 걸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두 동물을 구분하게 됩니다. CNN은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아주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온 딥러닝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는 CNN의 다양한 활용 사례 같이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앞에서 CNN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학습했습니다. 합성곱 연산을 통해서 이미지의 특징, 즉 피처를 추출하고 여러 레이어를 거치면서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객체를 탐지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CNN이 어떤 데이터 유형에 적합한지, 즉 CNN에 적합한 데이터 유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 데이터 유형은 바로 이미지 데이터죠. CNN은 이미지 데이터에서 패턴 인식에 아주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 데이터가 하면 이미지 데이터를 떠오르면 CNN을 생각하면 이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미지 분류나 객체 탐지,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이미지 처리 작업에서 CNN이 활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의료 분야에서 CNN을 이용하면 이제 엑스레이, CT, MRI 이런 의료 영상 장비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영상을 분석해서 질병을 진단하고자 할 때 바로 CNN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CNN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보행자 또는 차량, 신호 이런 객체를 탐지해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모델 학습은 바로 CNN 계열의 모델들이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CNN은
이미지 데이터뿐만 아니라 오디오 데이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파형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CNN은 이러한 음파와 같은 파형에서도 특징을 추출해서 음성인식, 음악 분류 이런 것들에도 모델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데이터 또한 CNN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일종의 이미지처럼 간주해서 CNN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문장에서 단어의 순서를 고려해서 텍스트를 2차원 형태로 변환하고 CNN을 이용해서 자연어천이나 감성 분석 또는 감정 분석, Sentimental Analysis 같은 것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서도 CNN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데이터, 주가, 기온, 날씨 뭐 이런 데이터들이 주로 해당이 되죠. 이 CNN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시간적 패턴을 파악해서 주가 예측이나 기상 예보 등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CNN이 다양한 데이터 유형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봤고요. 이렇게 널리 활용되는 CNN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CNN의 종류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엘리넷 5는 최초의 CNN 아키텍처 중에 하나입니다. 리넷, 레넷, 엘리넷 발음은 되게 다양하게 한국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1990년대에 손글씨 숫자 인식을 위해서 개발이 됐고요.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CNN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합성곱을 지향하는 레이어, 합성곱 계층 있죠? 풀린 계층을 번갈아 쌓아주고서 마지막에 완전 연결 계층을 연결해서 숫자를 분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넷, 레넷, 발음은 되게 외래어라서 이것도 완벽한 영어가 아니고 합성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읽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서 엘리넷 또는 레넷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리넷, 레넷 5는 이제 다양한 CNN 아키텍처의 모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알렉스넷이라는 유명한 게 있죠. 이게 2012년 정도에 이미지 인식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우승을 차지하면서 심층 학습 CNN의 시작을 알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처음에 나왔던 레넷 5보다 훨씬 많은 레이어, 계층을 가지고 있고 렐루라는 활성화 함수하고 드랍아웃 기법을 도입시켜서 성능을 크게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렉스넷의 등장으로 딥러닝은 특히 CNN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때는 드라마틱한 전개가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VGNet이라는 것은 알렉스넷보다 더 깊은 CNN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16개 또는 19개의 레이어를 구성하고 있어서 작은 크기의 필터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따라서 VGNet은 이미지 분리에서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고 이후 다양한 CNN 모델의 기본 구조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스넷이라고 해서 이제 잔차, 레지듀얼이라는 거의 약자로 합성어가 됐는데 잔차 연결, 레지듀얼 커넥션을 이용하는 CNN 아키텍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잔차 연결이라는 것은 이전 계층의 출력을 다음 계층의 입력에 더하는 방식으로 깊은 신경망에서 발생하는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고민했던 기울기 소실 문제를 레스넷에 들어와서 많이 해결할 수 있었다. 레스넷은 매우 깊은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지 인식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봤던 것처럼 CNN 아키텍처는 레넷 5부터 RS, 즉 레스넷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더 깊고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이미지 인식 성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발전해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NN의 구조와 작동 원리 그리고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흥미로운 부분을 좀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CNN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CNN의 활용 분야에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CNN은 이미지 분류 분야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스마트폰 갤러리 앱에서 사진을 인물, 풍경, 음식 여러 가지로 자동 분류하는 기능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능은 CNN을 통해서 사진 속 객체를 인식하고 분류해서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서 이미지에 태그를 자동으로 추가하면 이미지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데 CNN이 활용되기도 하죠. 페이스북에서 친구 얼굴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태그를 추천해주는 기능,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보셨을까요? 이것 또한 CNN의 기술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산업으로 돌아와 보면 제조업에서는 제품의 불량 여부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CNN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 라인에서 우리가 촬영된 제품 이미지를 CNN 모델에 입력하면 균열, 변색, 이물질 또는 불량 이런 결함을 자동으로 검출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직접 검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불량품을 선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농업 같은 경우에도 드론으로 촬영한 농작물 이미지를 CNN으로 분석해서 병충해를 조기에 발견해서 생육 상태를 진단해서 효율적으로 농업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고요. 이제 CNN은 자연환 처리 같은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이 됩니다. 텍스트를 이제 이미지처럼 변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CNN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이 범용적인 CNN은 특히 이미지 영상 처리 쪽이 가장 강력하면서도 다른 영역까지도 커버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CNN의 활용 분야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CNN의 핵심 구성 요소를 자세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CNN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합성곱 계층,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제 합성곱이라는 것이 이제 레이어로 쌓여 있는 거죠. 컨볼루션 레이어가 합성곱 계층이라고 부르는데 CNN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예요. 이미지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 피처 익스트랙션 역할을 수행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쉽게 설명하면 합성곱 계층은 마치 손전등으로 이미지를 비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작은 손전등으로 이미지 일부분을 비춰주면 전체 이미지를 스캔하는 것이죠. 이때 손전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필터라는 거예요. 필터는 이미지의 특정 패턴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필터는 수직선을 감지하고 어떤 필터는 수평선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필터는 이미지 위를 이동하면서 각 위치에서 이미지의 픽셀 값과 필터의 가중치를 곱하고 합하는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러면 연산을 합성곱의 연산,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합성곱 연산의 결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처 맵, 특징 맵이라는 새로운 이미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특징 맵은 입력 이미지에서 추출된 특징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서 수직선을 감지하는 필터를 사용했다면 특징 맵에서는 수직선이 있는 부분이 밝게 표시될 거예요. 반대로 수직선이 없는 부분은 어둡게 표시되겠죠. 이처럼 특징 맵은 입력 이미지에서 필터가 감지한 특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합성곱 계층은 이러한 필터들을 사용해서 이미지에서 다양한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죠. 여러 개의 필터를 사용하면 이미지에서 다양한 종류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합성곱 계층에서는 가장자리, 또 모서리와 같은 단순한 특징을 추출하고 다음 합성곱 레이어에서는 이전 계층에서 추출된 특징을 조합해서 더 복잡한 특징을 추출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CNN은 이미지에서 고수준의 특징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객체를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합성곱 계층에서 이미지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필터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스캔하고 특징 맵을 생성하는 과정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는 합성곱 계층 다음에 등장하는 풀링 계층, 풀링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풀링 레이어, 즉 풀링 계층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특징 맵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풀링 계층은 특징 맵을 작은 영역으로 나눠주고 각 영역에서 대표 값을 추출해서 새로운 특징 맵을 생성해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징 맵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풀링 계층은 CNN의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특징 맵의 크기를 줄여주게 됨으로 인해서 CNN 모델의 계산량을 감소시켜 주니까 학습 속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또 제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서 지나치게 적응해서 새로운 데이터에 예측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 오버피팅이라고 그랬죠. 이 과적합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제 풀링 계층은 특징 맵에서 중요한 정보만 남겨놓고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기 때문에 과적합을 방지하는 효과도 따라서 우리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미지의 위치가 약간 변하더라도 동일한 특징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에서 고양이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도 풀링 계층을 통해서 고양이의 특징을 여전히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풀링에는 여러 종류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최대 풀링, 맥스 풀링과 평균 풀링이라는 에버리지 풀링이 있습니다. 이제 최대 풀링은 각 영역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하는 거고, 이제 평균 풀링이라는 건 각 영역에서 평균 값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NN의 핵심 구성 요소인 합성곱 계층과 풀링 계층을 알아보았습니다. 합성곱 계층에서는 특징을 추출하고 풀링 계층에서는 특징 맵의 크기를 줄이는 과정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CNN의 마지막 단계, 즉 완전 연결 레이어, 그 fully connected LAN 레이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전 연결 계층은 CNN의 마지막 계층으로 입력 데이터를 분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완전 연결 계층에서는 이전 계층까지 추출된 특징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앞서 합성곱 계층과 풀링 계층을 거치면서 이미지에서 추출된 특징들을 종합해서 이미지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 연결 계층의 뉴런들은 이전 계층의 모든 뉴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특징 정보가 완전 연결 계층의 뉴런들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각 뉴런은 입력값의 가중치를 곱해주고 활성화 함수를 적용해서 출력값을 생성시켜 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미지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확률값으로 예측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강아지, 그리고 세 가지의 범주로 이미지를 분류하는 CNN 모델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합성곱 계층과 풀링 계층을 거쳐서 추출된 특징 정보가 완전 연결 계층에 입력되게 됩니다. 완전 연결 계층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지가 고양이 1 확률, 강아지 1 확률, 새가 될 확률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가진 범주로 이미지를 분류하게 됩니다. 완전 연결 계층은 CNN에서 최종적인 분류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전 계층에서 추출된 특징 정보를 종합해서 입력 데이터를 분류하고 결과를 출력해 주게 됩니다. 이로써 CNN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인 합성곱 계층, 풀링 계층, 완전 연결 계층 모두 알아봤습니다. CNN은 이러한 계층들을 순차적으로 연결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CNN의 학습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NN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전처리예요. CNN 모델에 입력할 이미지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 학습에 적합하도록 가공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준비해야겠죠. 학습에 필요한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 즉 정답 정보를 붙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와 강아지 이미지를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시키려고 한다면 고양이 이미지에는 고양이, 강아지 이미지에는 강아지라는 이름표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의 픽셀 값을 일정한 범위로 조정시켜주는 정규화가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0과 1 사이 값으로 정규화 시켜주겠죠. 이 정규화를 통해서 모델 학습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회전하거나 이동 또는 뭐 크기 조절 같은 변형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을 데이터 증강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이제 데이터 증강 작업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의 양을 늘려주고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는 증강 작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모델 학습입니다. 준비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CNN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이 있고요. 이제 손실함수,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오차를 측정하는 함수를 손실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손실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모델의 가중치를 우리는 업데이트 시켜주게 됩니다. 손실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델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 우리는 그걸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주로 경사광법 같은 알고리즘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친 모델이 나오게 되면 학습된 CNN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됐는지 평가해주는 과정이 나오게 되겠죠. 이제 그걸 평가하는 지표는 성능 지표라고 해서 정확도, 정밀도, 뭐 재현율, F1 스코어 이런 지표를 사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게 됩니다.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는데 이런 걸 우리는 검증 데이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모델의 성능 향상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습률, 배치 크기, 계층수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우리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모델 성능 개선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CNN 학습 과정은 데이터 전처리, 모델 학습, 모델 평가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